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의 주인공은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인 인물입니다.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하시면 떠오르실 텐데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지금도 뭐 국회의원이 없지만요. 네. 의원님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낯선 존재일 것 같은데 혹시 처음에 이제 뭐 연락해도 되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뭐 기존에 친했던 친구들이니까 뭐 평소처럼 만나고 있죠. 신기하다고 안 그래요? 신기하다고 하죠. 그렇죠. 뭐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이런 장난치는 거죠. 네. 친구들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니 만나면은 이제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져요. 가족들은 처음에 국회의원 되겠다 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이제 뭐 동생들은 뭐 다른 남매들처럼 신경 안 썼고요. 현실 남매. 네, 현실 남매여서 이제 네네. 신경 별로 안 썼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좀 평범하게 좀 살아라 하셨는데 이제 튀는 행동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셨죠. 아, 그래요. 지금도 뭐 악플 달리는 거 보고 하시면은 그러게 왜 나서가지고는 욕을 먹냐. 그래도 제일 열심히 또 어떤 미담이라든가 뭐 이런 설명 같은 거를 제일 많이 퍼날르시는 분이 어머니가 아니실까. 그렇죠. 막상 이제 평범하게 살으라고 하시면서도 네. 막 주변 어르신들께서 또 왜 평범하게 살지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 어머니가 냅둬라, 쟤는 저렇게 살아야 행복한 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남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옹호를 지금- 해주시죠. 그렇죠. 의원님이 사실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직장이 있었죠? 네. 게임 회사랑 뭐 노동조합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게임 회사요? 네네. 와, 그럼 의원님은 대학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직장도 사실 요즘 게임 회사면 다들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 가고 냈나요?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보통 게임 회사라고 하면 이제 뭐 창의적이고 뭐 재밌는 회사로 많이 생각들을 그러니까 하시죠. 좋은 네.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복장도 자유롭고 복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좀 재밌는 회사이기는 해요. 네. 게임 회사가 다른 데 네. 비해서는. 네. 네. 신나게 놀 수 있었던 회사였을 텐데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되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뭐 좋아하는 게 게임이다 보니 게임 회사에 자연스럽게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또 다니다 보니까 또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잖아요. 거기도 뭐 장시간 노동 문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부품처럼 소모하는 고용 안정 문제, 뭐 수평적일 것 같았는데 수평적이지만 않은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발견을 했어요. 그런 걸 좀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고요. 예. 근데 또 노동조합만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노동조합은 국내에 이제 뭐 조직률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는 것은 여전히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 그러면 법이 바뀌면 모든 사람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 마침 청년 할당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끼리 경쟁을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직접 국회에 들어와 보니 어떠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청년인데 이제 국회 입성했을 때 들어와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엔 아무래도 지금도 국회 구성이 이제 55세가 평균이고 네. 남성이 80%거든요. 그 평균에서 제가 제일 멀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 계신 분들도 제가 낯선 거예요. 그렇죠. 보안상 국회의원만 들어갈 수 있는 뭐 본회의장이라든지 뭐 그런 곳들이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면 저지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의원님 못 알아보진 않을 것 같아요. 사건 사고가 많았죠. 네. 1년을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주마등처럼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래도 의원님이 이제 어떤 여정을 거쳐서 지금 국회에 입성을 했고 또 여기서 신선한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익숙해지고 계신 편입니까? 아니면 뭔가 하여튼 고쳐나가고 계신 편입니까? 제가 이제 회사에서 보통 그 식권을 안 쓰고 이렇게 카드 출입증으로 이렇게 찍어서 쓰고 예, 했는데 여긴 다 아날로그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그 법안 발의도 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발의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진짜 도장을 찍어서 발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비대면 방식이 좀 활성화되면서 네네. 실제 온라인 발의가 좀 활성화되게 됐고 그런데 그 요즘 뭐 기후위기 하면서 쓸데없이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 이런 예. 움직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국회가 그렇게 많이 인쇄를 해요. 보지도 않을 책자를 너무 많이 인쇄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 그 그쵸. PDF 파일로 볼 수 있는데 네네. 근데 그런 거는 좀 다른 의원님들이랑 같이 건의를 해서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21대 국회는 청년인의 수가 좀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 정도고요. 예. 제가 대략 한 3, 4%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2030 시민들의 비율은 약 30% 정도 되잖아요. 네네. 뭐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 의제를 다 잘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국회의 구성이 너무 치우쳐져 있어도 시민들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 당을 떠나서 청년들끼리는 좀 소통이 되고 뭔가 통하는 게 있나요? 2040 청년 다방이라고 해서 40대까지도 포함을 해서 조금 모임이 하나 있어요. 국회의원 연구 모임이 있고요. 때때로 모여서 청년 의제들을 좀 다루죠. 뭐 청년 주거, 뭐 청년 노동, 뭐 청년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연관 지어서 다루기도 하고요. NFT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좀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의제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만나서 좀 사적인 친분을 유지하는 분도 계신가요? 아무래도 장혜영 의원이 이제 저희 당이기도 하고 나이대도 요 안에선 비슷한 편이어서 예. 뭐 가끔 한잔 하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죠. 장현 의원님 여기 나왔었어요. 장혜영 의원이 굉장히 다도가입니다. 아주 쉴 때 좋았어요. 책을 읽어요. 일할 때도 책을 읽고. 아유, 의원님 왜 이렇게 늦게 나오신 거예요? 저를 빨리 연락해 주시지. 자, 의원님의 인생책.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라는 책이 이제 인생책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나니까 제가 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질문을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허위평론가님, 어떻게 요즘 무탈하십니까? 예, 무탈하다는 게 그러니까 뭔가 별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별거 없이 지낸 것 같아요. 예, 그냥 쭉 이 상황을 살아온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렇게 가만 돌이켜보면 그 안에서의 이제 이 풍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완벽하게 무탈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권지정 씨는 어때요? 지난 한 해 무탈했습니까? 뭐 무탈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무탈한 가운데서도 또 소소한 행복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잘 지내셨네요. 예. 의원님은 어떻게 지난 한 해 무탈하셨나요? 뭐 그냥 지내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아니 무슨 어르신 얘기 하듯이 그러세요. 개인적인 혹시 고민이 생긴 건 없으신가요? 개인적인 건 요즘에 이제 대선 기간이라 제가 좀 바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같이 둘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혼자 계신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맨날 늦게 들어가니까. 이러다가 쫓겨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쫓겨날까 봐. 그럼 어머니한테는 뭐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딸로서? 별거 아니라 그냥 뭐 주말에 같이 커피 한잔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상 같이 보내는 거. 가족도 못 챙기는 게 무슨 정치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 할 말 없죠. 네.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라는 책 어떤 책인가요, 허위평론가님? 이 책을 쓴 저자가 오찬호 사회학 박사인데요. 이 오찬호 선생은 이전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써왔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와 같은 책을 펴내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출간이 됐는데 부동산, 뭐 소득 불평등 이런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들 있잖아요. 그걸 여러 장별로 나눠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등을 풀어놓고 있는 일종의 강연처럼 읽을 수도 있는 글이에요. 예. 의원님이 왜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았는지 뭐 짐작은 하겠지만 의원님이 좀 다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우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의당 강령을 쉽게 풀어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불평등, 뭐 기후위기 문제, 성평등 문제 이런 것에 이제 정의당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항상 제가 고민이
정치나 노동 문제가 참 일상과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멀게 느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 좀 더 일상적인 용어로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 책은 굉장히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서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좋았지만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갖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류호정 의원님의 인생책 개인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날리는 돌직구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탈한 사회를 위해 묻다. 의원님 이게 딱 그 의원 됐을 때 헤어스타일인가요? 그렇죠. 작년 여름이네요. 네. 저도 이 헤어스타일이 딱 그 기억에 남는데 의원님 앵커 스타일로 머리 바꾸셨네요. 이때가 뭐 잘생기고 괜찮았는데 이 머리 스타일로 이제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성별을 조금 헷갈려가지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제가 좀 길렀습니다. 원래 저 아나운서 기본 머리인데 이 머리가 어른들한테 잘 먹혀요. 잘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노동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노동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예. 뭐 각자 사람마다 떠오르는 게 다를 텐데 이 오찬호 박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네. 책에 이제 125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초등학생에게 노동자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은 공장에서 작업못 쓰고 일하는 사람들을 그린다는 거예요. 경비원은 노동자인 것 같은데 저기 앉아 계신 오유경 아나운서는 노동자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네네.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은 노동자가 아니고 예.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만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 꼬집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편견이 강한 사람들은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지 않는 도태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저자가 가진 문제의식입니다. 노동자라는 의미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권진영 씨 TV에 나올 때 보면서 내가 노동자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저 노동자입니다. 땀을 얼마나 흘리는데요.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임금을 받는 사람은 다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땀 흘리는 거하고 좀 노동이 굉장히 연관이 많이 네.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 우리 사회에서 이 노동자라는 어감이 우리가 모두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을 때 저는 노동자 출신이다라고 저를 소개를 했는데요. 악플이 막 달리는 거예요. 무슨 노동자 출신인가 게임 업체? 네가 무슨 노동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무직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육체 노동만 예. 노동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여기 책 123페이지를 보면 네. 어떤 사회든 경제활동의 인구의 절대 다수는 평범한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일하는 시민이라면 사실 다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내가 커서 일하는 시민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는 학교에서 뭐 어려운 수학 공식 말고 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네, 그리고 월세뭐라든지 이런 부동산 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꼭 배우고 싶거든요. 맞아요. 전 처음에 이제 인턴 시작할 때 4대 보험 적용이 안 됐는데 네. 4대 보험 적용 안 되면 그러면 떼가는 돈 적으니까 더 좋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내가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 직업에 대한 편견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2018년에 저자가 고등학생 진로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네. 인문학 강연을 했던 거예요. 네. 사실 인문학 강연을 앞에 나가서 하게 되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찬호 박사가 퇴장한 다음에 인기 유튜버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 어마어마한 환호성을 지르면서 내가 아는 사람 나왔고 또 유튜버가 여러분 남들과 더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개성을 살려서 앞으로의 꿈을 펼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다는 예.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유튜버가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냥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자체를 일종의 무시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또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찬호 선생님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네.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그것이 유망한 직업임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노동만 훌륭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을 가치 없다고 폄하하는 건 신중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약간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어야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돈을 벌 정도가 되려면 상위 1%여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가 안 돼도 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랑 저랑 유튜브 꿈나무거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저희도 1%가 되고 싶습니다. 1%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근데 이 시대에 따라서 유망 직군이 계속 바뀌잖아요, 의원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이상이 같아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부모님들께서 평범하게 살으라라고 하시는데 네. 그 평범하게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맞아요. 때문이죠. 평범한 노동자로 살아서는 상식적인 대접을 받을 수가 없고 구독자 수가 상위 1%는 되어야 집도 살 수 있고 뭐 차도 살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네. 몇몇 직업으로 선망의 직업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보통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평범하게 살아라 할 때 그 평범함이라 뭐 학교 졸업해서 취업해가지고 뭐 요즘은 좀 다르긴 하지만 결혼해서 뭐 아이 낳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집도 한 채 장만하고 그렇게 가족들이랑 뭐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뭐 그런 뜻을 많이 담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평범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잖아요. 점수 1, 2점 차이에 대학 갈리고 그 대학 갈린 것에 의해서 직장이 갈리고 직장이 갈리면 내가 뭐 빚 갚느라 뭐 30이 넘어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월세 계속 살아야 하고 예. 결국 학자금 대출 다 갚고 나면 집을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집값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10년 뒤에 내 삶이 안정되어 있을까? 라고 상상을 하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결혼을 하고 싶었던 사람도 포기하고 자녀 계획도 가질 수 없고 평범하게 살기가 가장 어려워진 시대거든요. 맞아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1등이 되려고 이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성공하는 예외가 아니라 평범한 다수의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평범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우리가 노동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어차피 1등이 한 명이 나오고 그 1등이 모든 것을 갖는 사회가 돼버리면 나머지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분들도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정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구조적으로. 뭐 사람이 뭐 어떤 1등이 어떤 환경에서 굳이 등수를 나눈다면 뭐 예. 1등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1등을 뭐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을 막 패배자로 몰아가면서 그렇죠. 패배했으니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사는 것이 당연해 당연해. 라고 이건 안 말하는 된다는 것은 거. 옳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존중받아야 할 존엄함이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사회는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 시민으로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내 한 몸 누일 수 있는 주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그 전 직장 게임 회사가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조금 이게 아마 지금 이제 30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는 데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6년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했거든요. 네. 대학 졸업반이 됐을 때 제가 동생이 2명이어서 동생들이 다 대학교로 오니까 그 3명이 다 대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질 않다 보니까 그러면 어서 인턴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적성을 살려서 게임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좋을 줄만 알았는데 좋지 않은 점도 있는 거죠. 예. 게임 개발을 해내야 한다 하는 이유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노동에 갈려가고 있었고 게임이 100개가 나오면 사실 99개는 실패합니다. 예. 그럼 그 99개의 게임이 드랍되었을 때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실패의 책임을 다 떠안고 그 즉시 고용 불안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요? 자퇴사, 권고사직.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 게임 개발의 방향을 지시한 사람들은 또 더 위에 있는데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책임지는 구조가 저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했었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부당하게 공고사직을 당했어요. 휴대폰을 뺐더니 녹음할 수 있다고 휴대폰을 뺏어 버리더라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공고사직서에 사인 안 하면 이 방에서 못 나간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결국 근데 노동조합을 만들어줬어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게임업계에 좀 만연했던 문제들을 저희 회사에서만큼은 조금 개선을 한 거죠. 다 같이 힘을 합치니까 서로를 보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저는 연대하면 바뀌는구나라는 걸 좀 발견을 했었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국회에 와서도 이런 노동 문제에 좀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게임회사 노조 같은 경우에는 좀 연령대가 낮을 것 같은데 노동운동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이제 잘리고 나서 네. 마침 이제 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라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가입한 노조에서 선전 홍보부장으로 일하지 않을래? 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제가 마케팅실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SNS를 조금 새롭게 꾸미기 시작을 했죠. 보통 이제 민주노총이라고 하면은 뭐 조끼에 빨간 머리띠 이런 것만 네. 떠올리기 마련인데 사실은 그들도 다 일하는 시민이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뭐 금요일 밤이면 퇴근해서 맥주 한 잔 친구들과 하는 평범한 우리 같은 일하는 시민인데 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질까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좀 더 일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SNS의 그 페북직이라고 할까요? 그 캐릭터를 뭐 섬시기로 이름을 붙이고 조금 더 일상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도 노조 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요. 조합원들 연령대가 조금 젊긴 하죠. IT 노조는. 이제 고난을 대처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신 건데 국회에 와서 그럼 노동자를 위한 어떤 입법 활동을 좀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포괄임금제라는 좀 고질적인 임금제도 문제부터 네. 쪼개기 알바 방지법, 뭐 부당사직 방지법, 그다음 임금 체불 방지법, 뭐 저희 업계에서 다 이렇게 만연하던 문제들이었어요. 네, 네. 이런 문제들을 다뤘죠.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 겪었던 부당함을 국회에 와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의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와 지금 국회에서 일을 하실 때 근무 환경이 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정말 예전에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삶이었다면 지금은 어떠세요? 장시간 노동은 같은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어떡하죠?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주 7일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점은 그래도 그때는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들쑥날쑥하죠. 예. 새벽 5시에 퇴근을 한 적이 있어요. 퇴근하고 7시에 업무 시작을 한 적이 있거든요. 1시간 자고. 저는 이렇게 일하지만 예. 저희 이제 구성원들 있잖아요. 부자진 분들은 이렇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저희 혹여나 이제 좀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리프레시 휴가를 이제 보장을 하고 있고요. 예. 별도의 취업 규칙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거는 아마 어떤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가 좀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평론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급은 철폐되었다고 예. 생각은 하잖아요. 뭐 산업공상이 조선시대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네. 이게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면 저는 계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왠지 저 비싼 호텔은 나는 감히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라는 저긴 누가 들어가는 걸까? 라는 이제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네. 돈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계급이라고 할까요?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고 훨씬 더 많은 주목도를 가지면서 사회의 대부분의 재화를 누리게 되는 네. 이런 모순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이게 결국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시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2019년 사회조사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9년에는 37.6%가 나는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2019년에는 열의 셋도 되지 않게 나는 이제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제 삶에 대한 어떤 개선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달라질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도 평소에 좀 그런 부분에 관심 많으시죠? 그렇죠. 평소에 좀 불평등 문제라든지 네. 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많이 시작을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시작할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크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제 또래들은 어릴 때 IMF를 겪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IMF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봤는데 저희 집도 그런 곳 중 하나였거든요. 제 기억이 아주 어렸을 때는 지방에 살기는 했지만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 3칸짜리 3남매와 이제 부모님이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조금 기억이 생길 때 즈음부터 해가지고 IMF 지나고 전세가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더니 제가 대학 갈 때쯤 되니까 방도 줄었어요. 두 칸짜리 방에 월세에서 5명이 이제 자려면 이제 뭐 아주 복작복작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그 소위 말하는 평범하게 살려면 또 다 대학 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저 대학 가고 제가 동생이 2명인데 3남매가 다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그럼 집이 더 나아질 틈이 없어요. 집도 월세 사는데 자녀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다 대학을 가가지고 네. 거기서 뭐 전세 살겠습니까? 다 월세 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월에 전세값 내는 것만 해도 막 돈 200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돈 뭐 월급 얼마나 되겠어요. 월세 내고 학자금 대출 갚고 뭐 휴대폰 요금 좀 내고 하면 이제 뭐 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0이 되는 게 항상 꿈이었어요. 그렇게 뭐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빚도 좀 다 갚고 최소한 좀 전세에서 살면은 내가 저축이란 걸 해서 플러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플러스를 해가지고 나를 위해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의 그냥 서민층 청년들은 그런 시기를 빨라야 한 30쯤에 맞이를 하죠. 지금 이제 청년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도 그렇고 가장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저는 아마 주거 고민할 때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요. 주거. 취직은 어떻게든 그래도 하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예. 집값 10억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정의당에서는 그럼 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뭐 있으십니까?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월세 지원을 한다든지 좀 단기적으로는 그런 지원들이 있고요. 2018년도 정도의 통계인데요. 그 이전 10년간 집을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은 집들의 반 이상을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또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공급만 한다고 해서 이런 집값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계속해서 집을 사가면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줄여나가는 방식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정당을 다 떠나서 이 정책은 적극 지지합니다. 예. 결혼 날짜는 잡았는데 집이 없어요. 집을 못 구하고 있어요. 지금 부부가 지금 결혼하자마자 따로 살아야 한다는 예. 지금 상황이에요. 저희가 사실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이 이제 사회적 다양한 문제를 얘기하실 때 좀 젊은 사람답게 톡톡 튀는 행보를 보여주셔서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의상 퍼포먼스를 좀 하셨잖아요. 그거 게임 회사에 있을 때 마케팅 쪽에 있으셔서 그런지 뭔가 아이디어를 누가 내신 거예요? 그 정치가 시민들에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내용이 좀 다 정해지면 저희는 그래서 홍보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알릴 것인가 회의를 하죠.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타투 때였거든요. 타투 입법.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렇죠? 잘 안 됐는데 그때 의원님이 보라색 드레스 등 딱 파인 거를 입고 국회 그때 딱 서 있지 않았어요? 시위로? 그렇죠. 일인 보라색 시위? 드레스를 입고 예. 등에 이제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퍼포먼스를 했고요. 타투업 합법화를 위한 퍼포먼스였었죠. 저도 그때 이제 타투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이렇게 타투를 직접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그게 예. 발전이 돼가지고 손등에다가 하면 잘 안 보이니까 등에다가 해야 된다. 등이 잘 이제 보이게 넓게. 잘 보이니까 등에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등이 보이려면 뭐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 막 홍보팀에서 이제 막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진행된 퍼포먼스입니다. 의원님도 패션에 관심이 좀 있으신 편이세요? 전혀 없습니다. 일종의 그게 퍼포먼스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뭐 성과 여부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정의당은 다른 두 당과 달리 카메라가 와주지를 않습니다. 물어보질 않아요.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하나는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노동조합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작은 노동조합의 투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단식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단식까지 했는데 그걸 보도자료로 배포를 하니까 기자님이 연락이 오더니 한 15일 정도 되면 연락하라고 하시더라고요.
15일을 굶으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했더니 그래야 그림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잘 알릴 수 없는 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스피커가 되어서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그림이라는 것도 내가 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네. 우리 인생 책방 잠시 힐링 시간을 가져보려고 좋습니다. 해요. 네. 제가 질문을 우리 의원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면 5글자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 유호정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은근 아저씨. 은근 아저씨.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는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심상정 후보. 내 인생 좌우명은?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잘했어. 네. 평생 딱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면? 차별금지법.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엄마 사랑해. 박수. 네, 잘하셨어요. 아니 그때 대답하시니 훨씬 지금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예.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뒤에 뭐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 했더니 엄마 엄마 사랑해. 사랑해.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의원으로서의 네, 네. 모습과 또 딸로서의 모습을 다 함께 보여주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평생 소원을 얘기하는데 차별금지법이네요. 저희 당 지금 1호 법안이기도 하고 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에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져서 술술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 길이 제가 살아가고 싶은 사회이기도 해서. 자, 무탈한 사회를 위해 묻다 마지막 차트 붙어보겠습니다. 정치는 누구의 역할일까? 누구 역할입니까? 우리 유호정 의원님의 역할 아닌가요? 물론 국회의원분들이 분발하셔야죠. 네, 네. 입법 활동 열심히 하시고.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명분이란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법안을 제출하기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거기에는 이 국민의 정치 참여가 바탕이 되는데 예컨대 이 책에서는 두발 자율화 문제를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체의 자유를 위배한다. 이게 헌법에 보장된 건데 1990년대 중반부터 이런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에는 광화문에서 학생들이 두발 자율화 시위를 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점점 사회적인 공론화가 일어났고 그래 맞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저게 학업 성적과 도대체 두발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공감대를 얻었던 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결국 두발에 대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이제 폐지하게 만든 겁니다. 예. 이건 바로 정치는 국회의원들의 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걸 증명한 사례라고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사람들이 정치를 멀리하는 이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좀 정치를 터부시하는 게 있죠. 정치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어른 세대도 있고요. 과거의 예. 어떤 독재 시절 뭐 기억 때문인데 그렇지. 좀 더 그때는 잘못하면 다 잡혀가고 그랬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정치라고 하면 좀 특정 정치인을 떠올리고 너무 무거운 주제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터부시하다 보니 중립을 지켜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함부로 개진하면 안 된다. 네. 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작은 관심이 모여서 뭔가 해결될 만한 네. 문제들이 있나요? 이제 이력서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기재하는 것들, 블라인드 이력서 예, 예. 뭐 이런 것들도 정치가 가능하게 했고요. 최저임금과 야근수당에 관한 것 이런 것들도 다 법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법이 바뀌면 우리 당장 이제 주 4일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최근에 채용비리 처벌법을 네. 좀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채용비리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은행권에서 채용비리가 있어서 뭐 권력자의 자녀를 특채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네. 논란이 되었는데요.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용비리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은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뭐 인하 팀장님이 나와가지고는 저 업무방해 안 당했다,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청탁을 한 갑, 뭐 보통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아주 유명한 권력자들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들인 을, 보통 회사 임원이 받아서 하겠죠. 수행한 병, 임사팀장 같은 경우. 그리고 수혜자인 어떤 뭐 누구누구 자녀, 뭐 아들, 딸, 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 탈락한 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그것에 가담한 가불병들을 처벌을 하고요.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21대 국회가 시작돼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정치권 참 많은 걸 봤지만 그래도 우리 유호정 의원님 덕분에 저는 몇 번 웃기도 하고 좀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의원님 뒤돌아보면 어때요? 지난 1년? 저도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처음 임기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절차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국정감사도 벌써 2번이나 치러냈잖아요. 그걸 통해서 좀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이뤄내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지역구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의원을 해봐야겠다. 다음 선거 때는.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 재선 정치인 반드시 나와야겠죠. 예. 저도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약자의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넘치는 말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의원님. 아, 이 책에서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몇 개를 골라봤는데 네. 의원님이 좀 꼭 골라보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 책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워딩을 골랐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사실 좀 불편한 말들이 많지만 그 안에도 이제 긍정적인 말이 있는데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프롤로그 11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사회 구조를 제대로 바라보는 개인이 모여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이걸 꼽고 싶습니다. 요즘 뭐 공정이 화두라고 하는데 공정은 사실 경쟁을 전제로 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기라도 해라라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불평등하니까 공정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필요한 거는 정말 필요한 거는 공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씨 오늘 이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 읽은 소감은 어떠셨어요? 우리 의원님 만난 소감이. 꼭 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뚫어뻥처럼. 네, 뭔가 이게 뚫릴까 하는데 이거 하니까 뭔가 속이 시원하고 네네. 뚫리는 것처럼 그런 우리 국민의 뚫어뻥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시원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네네. 우리 허위 평론가 이줄 한 줄 평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 이 책 이렇게 요약하고 싶은데요.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게 이성복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의 한 식구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은 사회 이야기이거든요. 분명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면 그건 정말로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사회, 네. 그걸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의원님 오늘 이 방송이 새해 의원님이 첫 출연자세요. 매우 영광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지금 예, 오늘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겸 또 유호정 의원으로서 새해 포부 겸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예. 올 한 해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올해도 힘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의원님하고 이제 뭐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통하는 방식만큼은 신선하고 좀 새로운 젊은이다운 그런 폭탄 하나 퐁퐁퐁 계속 좀 터뜨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상적이고 재미있는 네. 의제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류호정 의원님 화이팅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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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문 분야 신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문 분야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네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네.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며 깨달은 것들이야. 이해하겠나? 어둠의 팔뚝을 넘어뜨리고 받은 전리품 같은 것이지. 첫 번째 책은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책에는 오랜 시간 암투병 중인 이어령 전 장관이 평생 고민해온 사랑, 용서, 종교, 과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고찰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큰 질문을 경계하라. 진실의 반대말은 망각. 고아의 감각이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와 같이 이어령 전 장관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서강대 철학과 강영한 명예교수와 그의 제자인 표정훈 출판평론가의 대담집입니다. 책에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소크라테스부터 데카르트, 칸트를 거쳐 레비나스까지 고대와 근현대 철학사를 넘나드는 방대한 철학적 대담이 이어지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과 중세 기독교 철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근대 철학으로 이어져 왔는지, 현대 철학은 어떻게 분화됐고 철학과 신학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철학에 대한 두 사람의 통찰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이 책, 철학한다는 것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자 한국 아렌트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선욱 교수의 책, 한나 아렌트와 차 한 잔입니다. 자유와 권력, 정치와 시민의 행복, 정치적 판단력과 같이 책에서는 정치를 통해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인간 실존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나 아렌트 전문가 김선욱 교수가 소개하는 한나 아렌트 사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을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서평 첫 번째 책은 캐나다 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실천하는 사상가로 알려진 나오미 클라인의 책, 자본주의는 어떻게 재난을 먹고 괴물이 되는가입니다. 책에는 지난 50여 년간 전 세계 재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국가가 사익을 취하는 기업들에 의해 작동됐는지 치밀하게 탐사한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사회에 대해 전망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민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미래의 세계에 대한 클라인의 최종적인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면서 불투명하다고 언급하며 각각의 나라에 불어닥친 위기와 사건들은 세월이 흐르면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지만 이들을 묶어 거시적으로 재해석해내려는 클라인의 노력은 비판 경제학의 역할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책에 대한 평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변하게 될 세상의 모습이 궁금한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정치사상가 30인이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며 던진 질문과 통찰을 담은 책, 처음 읽는 정치철학사입니다. 책에는 고대 공자와 플라톤부터 토마스 아퀴나스, 근대 존 로크와 칸트를 거쳐 현대 아르네네스까지 세계사를 좌우하며 정치 이념을 구축해온 인물들의 삶과 세계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윤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정치 혐오가 만연한 시대에 저자들은 초보자들을 위한 정치 철학사를 썼다고 언급하며 저자들은 목표와 가치가 빠진 채 단지 권력 쟁탈전으로 전락해버린 오늘날 정치의 문제를 비판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각 시대를 이끌어온 정치 사상의 흐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돌아올게요.